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왜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비서실장의 억울한 죽음으로 울분과 시리에 빠진 유족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재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탄하더라는 기사를 보고 느낀 겁니다. 그는 무조건 불빛을 향해 날아들다 타죽고 마는 불나방과 다를 게 무엇인가? 저런 식의 권력 탐욕이라면 오로지 죽음의 종착점을 향해 미쳐 날뛰는 중증 광인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형수 씨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유서 내용 가운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것이 본인 책임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처럼 이재명을 향한 고인의 짤막한 몇 마디만 갖고도 이재명은 공인으로서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 특히 부하 직원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해온 극악무도한 인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역 주민과 국가사회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자기 직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문제가 되면 자기는 쏙 빠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비열한 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났습니다. 지금까지 들통나버린 일들만 보더라도 시민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처럼 일을 꾸미고 뒤로는 민간업자와 자기 정치를 위해 은밀하게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보면 모두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0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이재명과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겉으로 말로만 정치 선전용으로 국가와 민생을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회방만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둥뿌리를 뒤흔들고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강성노조의 폐해를 바로잡는 노동개혁을 하려 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기는커녕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방해를 일삼는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압박법, 크고 작은 노사 분쟁을 촉진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서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이 나라를 불법 파업 천국, 파업 만능주의로 만들게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심판하자며 정부 규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일본에 넘기기로 합의한 구한말에 가츠라 데프트 미략까지 끌어다 붙이는 등 억지 주장으로 정부의 징용 해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한일 징용 문제 해법은 늘 징징대며 매달리던 약자의 비굴한 패턴이 아니라 우리도 당당한 국제법과 관항에 따라 새로운 한일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주도적으로 열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실력이 그 정도 됐다고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위대의 군홧발이 오긴 어딜 온단 말입니까? 아직도 죽창가를 부르며 반의를 외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국가적 손실은 해마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됩니다. 왜 그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징징댈 생각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큰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큰소리 땅땅 치며 직원들을 개부리듯 하다가 붙잡혀가게 되니까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측근들이 대여섯 명씩 죽어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돌아간 분들은 모두 당신에 대해 큰 원한을 품고 죽었을 겁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상상 못할 인간 쓰레기라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내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며 감싸주지는 못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덮어 씌우려 하다니 그런 놈이 사람입니까? 분해서 펄펄 뛰다가 죽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가지 좋은 참고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새겨들어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2번이나 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16년 초 미국 오바마 정권은 중국의 시진핑, 북한 김정은과 함께 북한 핵을 현 상태로 동결하는 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미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국 3개국이 합의를 끝내놓고 미국은 그해 5월 4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보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딱 잘라 거절하면서 북핵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으로 평화협정에 동의해 주었더라면 이 나라는 이미 적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초 하야를 공식 거부하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실패하자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사건으로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원로들도 하야를 압박했고 조중동과 친박 실세들까지 나서서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박근혜는 진작 하야해야 했겠지만은 12월 6일 탄핵을 받겠다며 하야를 거부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또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야했더라면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으로 나라는 꼼짝없이 전쟁 없이 중공의 속국이 되어 파멸의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참수부대를 운영할 만큼 남북 흡수 통일에 주력하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의 노조화, 북한에 젖줄인 개성공단 폐쇄, 김정은 참수부대 공개 운영, 국사교육의 국정교과서 채택, 그리고 2016년 최초로 한국의 GDP를 세계 11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보다 더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돈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으로 남아있는 진실들은 애써 외면해버리고 무능했던 것처럼 죄가 많았던 것처럼 몰아가며 막말로 사람을 깎아내린 자들이 어떤 사람, 어떤 언론들이었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의 면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정치를 한답시며 세상을 오염부패시키고 있는지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